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우리 춘기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 좀 하겠더라. 저는 쇼핑백 안에 든 물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품까진 아니지만 꽤 비싸 보이는 핸드백, 블라우스, 그리고 운동화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 것들이었죠. 놀라서 들여다보는 저를 향해 남편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읍내 나가서 시장 물건 사는 게 다잖아. 그리고 저게 다 매대에서 산 거야. 별로 안 비싸. 아무리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짓수가 너무 많았어요. 다음 달 카드값이 빵꾸 날 게 뻔히 보였습니다. 겉으로 티는 못 내고 속으로만 한숨을 쉬고 있는데 호텔 뷔페란 데를 하도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무리해서 먹었나 봐. 혜야, 엄마야, 집에 소화제 좀 있니?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호텔 뷔페라뇨.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주말 저녁에 호텔 뷔페가 얼마나 비싼지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평소에 돈 좀 아껴 쓰라며 저를 죽일 듯이 쪼던 남자 아니었나요? 우리 엄마 아빠께 7만 원도 안 하던 아구찜 사드렸다고 한마디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런 선물을 해드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더 좋은 거 사드리고 더 좋은 음식 드시게 하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고 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빈정이 상한 건 남편의 그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되고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되나요? 시어머니 입만 입이고 우리 부모님 입은 입도 아닌가요? 호텔 뷔페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아구찜 먹는 사람 따로 있나요? 이럴 거면 저더러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구박은 왜 했는지. 참나. 일요일 밤 시어머니를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남편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했어요. 옆집 사는 할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에 갔다가 호텔 뷔페 갔다 왔다고 자랑하셨대. 엄마가 그게 엄청 부러웠던 모양인지 몇 번이나 얘기하시더라고. 그래, 잘했어. 누가 뭐래? 서울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큰맘 먹고 모시고 간 거야. 응, 알았으니까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오면 나도 거기 모시고 갔다 올래. 야,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되는데? 엄마 백화점이랑 호텔 모시고 갔다 오느라 엄청나게 적자야. 3개월 할부했으니까 다다음 달까진 허리 꽉 졸라매고 살아야 돼. 그니까 왜 시어머니만 그렇게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드셔야 돼?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거 입고 먹을 줄 알아. 장인 장모님은 서울에 사시잖아. 우리 엄마는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 서울 살면 뭐해? 그런 백화점, 호텔 근처에도 못 가보고 사시는데. 아무튼 다음에 나도 부모님 모시고 호텔 뷔페 다녀올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 남편에게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결국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 큰 돈을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맨날 남편한테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저는 논술학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혜아가 좀 커서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길 수 있게 되며 파트타임이 아닌 정식 선생님이 됐어요. 월급도 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보잘것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혜아는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린이집 친구가 예쁜 옷을 입고 오거나 공주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걸 하고 오면 자기도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장난감이나 그림책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엄마로서 아이가 갖고 싶은 건 다 사주고 싶죠. 하지만 혜아가 떼를 쓸 때마다 엄하게 혼내면서 최소한의 것들만 사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는데도 지출이 점점 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와 함께 논술학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선생님에게서 좀 솔깃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한 팀을 4명씩 꾸리니까 돈이 제법 된다? 난 지금 모든 타임 꽉 차서 학생 더 받을 수도 없어. 사실 전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했고 일부러 제 수업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은 우리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니 우리 단지에서 시작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래 고민하긴 했지만 저는 큰 결단을 내리고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집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작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다닐 때보다 벌이가 더 줄어드니 남편은 티가 나게 한숨을 푹푹 내셨어요. 하지만 그때쯤 저도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상태라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죠. 제가 이런 모험을 강행하는 건 오로지 우리 혜아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혜아를 재우고 나면 식탁에 앉아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수업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자기 전 1시간씩은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일을 해야 했죠. 이건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이었는데 그걸 모아 아빠의 환갑 때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제 오랜 목표였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이유는 하루에 1시간 일해봤자 10,0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학원에 출근하던 시절 제 월급은 남편이 뻔히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따로 경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찾아낸 알바였죠. 짜잔! 이게 뭐게? 태국 4박 5일 패키지? 어머나, 어떻게 이런 걸! 아빠 환갑 선물로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두 분 다 미리 휴가 빼놓으세요. 엄마 아빠는 너무 의외였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너무 흥분해서 뺨이 빨갛게 상기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안 그래도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걱정 마.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서 따로 알바 하나 했어. 두 분은 그런 걱정 마시고 즐겁게 다녀오기나 하세요. 엄마 아빠가 축제 분위기인 것과는 반대로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그야말로 똥 씹은 표정이 됐습니다. 아빠가 그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서방, 고마워. 우리가 사위 잘 봐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라는 걸 다 해보네. 뭘요? 진작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하죠. 남편의 월급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비로 축낸 것도 아니고 제가 따로 알바를 해서 경비를 모았는데도 저렇게 떨떠름해하는 꼴이 우스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 환갑 때도 또 좋은 데 보내드릴게. 태국 말고 또 어디 가고 싶어? 아유, 해외여행 한 번이면 됐지 2번을 어떻게 가? 말도 안 돼. 유럽은 너무 멀어서 휴가 내기 힘들 거고 중국? 발리? 경미 엄마가 그러는데 대만이 또 그렇게 좋다더라. 맛있는 것도 많고. 오케이, 다음은 대만이다. 우리가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워하는 사이 남편은 혜아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대놓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 미쳤어? 뭐가 미쳐? 아빠 환갑이라 선물로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 두 분 난생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야. 노인네들이 해외여행이 웬 말이야? 그냥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식사 나오면 됐지. 넌 돈이 그렇게 썩어나냐? 내가 벌어서 내가 보내드리는 거야.
여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 네가 번 돈이니까 나는 상관 마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그럼 앞으로 돈 관리 각자 알아서 해. 생활비만 각출해서 생활비 통장에 넣고.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나선 그야말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은 얼마 전 승진을 해서 연봉이 조금 오른 상태였거든요. 자기가 나보다 현저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나선 거였습니다. 벌이가 다른데 같은 액수의 돈을 내자고 하니 저로선 좀 억울한 일이었지만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수입이 커졌을 때 제 마음대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서로 딴주머니를 차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이 캄캄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각출하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무더위에 힘겹게 수업을 다니면서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여유마저 없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이를 갈고 열심히 일했어요.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혼신의 노력으로 수업에 열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서 조금씩이지만 학생이 늘어나더니 1년이 지났을 때는 저 역시 모든 타임이 꽉꽉 들어차는 믿지 못할 성과를 얻게 됐죠.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더 이상 학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피땀 흘려 얻은 노력의 결과였죠. 정말 뿌듯했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환갑 때 또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건 식은죽 먹기처럼 쉬워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남편과 각자 수입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학원에서 매우 적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정신없이 바빠도 이렇게 큰 수입을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그런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빗길에 미끄러지셔서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으셨어요. 아예 걷지도 못하시고 혼자 생활하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되자 남편은 우리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다 나으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방법밖에 없었고 저도 그동안 어머님을 모실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일 그만둬야겠다. 뭐라고?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뭘 그렇게 놀라는 척이야. 지금 그거밖에 다른 수가 있어? 엄마 거동도 못 하시는데 누가 밥 차려드리고 누가 씻겨드려. 또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 하잖아. 네가 수고 좀 해줘. 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우스워? 우스워서 이래?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간병인 써. 그럼 되잖아. 너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네가 버는 것보다 간병비가 훨씬 더 들어. 그냥 네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간병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밤을 꼴딱꼴딱 새가며 노력하는지 다 봤잖아.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 지금은 돈이 문제지? 앞으로 몇 달을 알아누워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린 그 간병비 절대 감당 못해. 정말이지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직까지 적게 번다고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쉽게 일을 그만두란 소리를 하다니요. 그것도 내 엄마가 아니라 자기 엄마의 간병을 위해서요. 왜 우리야? 자기 어머니는 자기 혼자 감당해야지. 우리 생활비 들어가는 거 외에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혼자 저 간병비를 어떻게 다 내?
먼저 그렇게 하자 그런 건 너잖아. 이게 그거랑 같아? 남편은 펄쩍펄쩍 뛰었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간 알바해서 모은 제 돈으로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주는 걸로 며칠을 들들 볶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젠 각자 부모님 챙기는 걸로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건지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모실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우습기 그지없었어요. 직장을 그만두려면 자기가 그만두는 게 맞죠.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치사하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저는 시어머니 간병비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죠. 어쩌겠어요. 남편 스스로 자초한 일인걸. 결국 집으로 간병인을 부르는 수밖에 없었고 제가 간병비를 한 푼도 내지 않자 남편은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일 도대체 언제 그만둘 건데? 넌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며느리가 시부모 알길 개떡같이 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 하셔도 전 일 그만 못 둬요. 혜야 아빠 직장이 중요한 만큼 제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애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 넌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라며. 그럴 바엔 집에 들어앉아서 집안일 하는 게 100배 낫지 않겠어? 제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제 수입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간병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어서였어요. 지금처럼 차라리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포기나 하지 제 통장에 찍히는 액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뜯어갈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 벽창호 같은 어머니와 아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저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밤낮으로 성화를 하는 탓에 다툼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기적이었고 저를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참았던 이유는 우리 혜야 때문이었죠.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란 저에게 있어서 제 딸을 아빠 없이 키운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께 딸이 이혼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고통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전쟁을 겪으며 이미 감정적으로는 갈라섰다고 해도 이혼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한창 수업 중이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갑자기 혜아가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졌다고요. 당장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위급 상황임을 감지했지만 줄줄이 이어져 있는 수업을 이렇게 갑작스레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남편에게 SOS를 쳤습니다. 혜아가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데려가야 한대. 지금 반차 내고 올 수 있어? 당연히 못 가지. 너 어차피 우리 동네 있잖아. 네가 데리고 가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래? 수업이 줄줄이 잡혀있어서 그래. 단 1시간도 짬이 안 나. 그러게 그깟 수업 진작에 좀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렇게 빽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 남편은 끝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수업을 다 미루고 혜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혜아는 생각보다 크게 아팠고 결국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똑같이 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어머니 간병도 떠맡기려 하고 아이의 케어도 무조건 내 몫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아를 병원에 입원시키던 그날, 전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혼자 살 준비를 하던 때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지만
전 속으론 조금은 고소했어요. 제가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니 잠시 일을 쉬고 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저를 구박했었던지요. 지금은 생활비를 똑같이 각출하는 상황에서 백수가 됐으니 남편은 더더욱 곤란할 터였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노니까 어머님 간병비 아끼게 되는 건 좋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생활비는 면제해 줄게.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나 구직 활동해야 하니까 엄마 간병인은 계속 써야 할 것 같아. 그동안은 네가 엄마 간병비 좀 부담해줘야겠어. 싫어. 내가 왜? 너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며느린 자식 아니야? 며느리가 자식이면 사위도 자식인데 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 안 나? 그건 여행이었고 지금 우리 엄마는 아파서 꼼짝도 못하잖아. 근데도 모른 척 하겠다고?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도대체.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며느리 안 하려고. 네 마누라 노릇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딸 혜야 엄마로만 살 거야. 뭐야?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제가 뻥카라도 날리는 줄 알았던지 피식 웃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몰라도 그렇지 이혼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혼자 산다고 큰 소리를 쳐? 지금 앞가림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넌 직장도 없고 혜야 키울 능력도 안 되니까 친권은 내가 가질게. 넌 니네 엄마 간병이나 하면서 살아. 그러는 넌 친권 가질 능력이 되고 아무리 나한테 양육비 뜯어낸다고 해도 넌 그렇게 알바해가지고는 애 못 키워. 과연 그럴까? 이혼을 결심한 이상 저는 더 무서울 게 없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어 최근에 제 수입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벌고 있을 줄은. 야, 너 봤지? 그러니까 나랑 혜야 걱정은 접어두고 너랑 너희 어머니 먹고 살 걱정이나 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의 과정은 험난했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찰가머리처럼 들러붙는 바람에 떼어내느라고 엄청 고생하기도 했죠. 나중엔 혜야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계속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백수 상태였거든요. 아파트 전세를 빼서 재산 분할을 하고 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졌어요. 하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시어머니 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편도 취직해서 다시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지만요. 저는 엄마 아빠가 사시던 집의 전세금과 제 돈을 모아 살던 동네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에 작게나마 학원도 차리고 선생님도 고용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부모님은 벌써 대만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이혼일 거예요. 혜아가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리지만 부모님과 제가 아빠 몫까지 더더욱 사랑해주며 키우려고 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오늘처럼 강원도에 놀러 오기도 하면서 우린 제법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